자, 이제 전쟁 끝났고 잠깐 이제 전쟁 옆으로 가가지고 1차 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역사를 다시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는요, 1890년 이후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각지에 공장이 지어지게 되고요. 공장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노동자 계층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동자 계층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각지에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 마르크스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정치 상황은요, 아직 짜르 중심의 전제 정치더라. 아직 정치는 쉽게 말하면 미개하더라. 아직까지 이런 거 하더라. 요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거지요. 자, 그러다가 일이 터지게 됩니다. 1905년 1월 22일, 이날이 일요일이었나 봐요. 요때 일어난 사건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던 1월 22일에는 러일 전쟁 중이었어요. 한창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국가가 동원 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생활의 모든 게 제한을 받게 되고 젊은 애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되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잖아. 그래서 당시 샹트 페테르부르크 수도죠. 샹트 페테르부르크. 그거 누굽니까? 그 표트르 대제가 만들었던 도시죠. 여기에 있었던 14만의 노동자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황제한테 진정서를 제출해야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 이거를 보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총을 쏴버려요. 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요. 얘들은 그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짜르가 꼬리를 내리게 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05년 10월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이제 언론, 집회, 결사 요 자유를 승인을 해주고 곧 보통선거도 할 거고 의회도 창설해 줄게. 이거를 약속을 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의회가 이제 듀마라고 하는 건데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진정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전쟁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다시 러시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전쟁 중인 상황이 못마땅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전쟁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근데 황제 니콜라이 2세나 정부는 해줄 생각이 없어 보여. 들고 일어난 거죠. 1917년 3월 혁명이 일어나 이때 당시에 노동자와 병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비에트라는 걸 결성해요. 소비에트라는 게 이 친구들의 어떤 의회, 이 친구들의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짜르인 니콜라이 2세는 폐위가 되고 얼마 안 있어 얘들이 죽죠. 얘들이 죽을 때 이제
짤막한 이야기거리는 니콜라 2세의 딸이 있었는데 걔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몇십 년 뒤에 유럽에서 짜잔 하고 등장을 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아나스타샤라고. 디즈니 만화 이런 거 있다 아이가. 아나스타샤. 모르나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이 니콜라 2세를 폐위하고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임시 정부를 만든 게 입헌민주당이라고, 이제 카데츠라고 부르는, 이게 입헌민주당이고, 여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케렌스키. 근데 전쟁이요. 이 얘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전쟁 그만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쟁을 계속해요. 야, 조금만 더 버텨봐. 좀 있으면 전쟁 끝날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텨봐. 라고 한 거지요. 그러다가 1917년 4월에 태제라는 걸 영어로 하면 이건데 4월 태제라는데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노 이거? 슬로건? 4월의 다짐? 이런 건가? 레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4월 태제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전쟁은 즉각 종결할 것이며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그러니까 노동자 병사들이 만든 요 소비에트로 넘겨라 라는 4월 태제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얘는 이제 레닌은 누구냐면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원래 되게 러시아에서 잘 나가는 집안 사람, 부르주아 출신인데 야네 형아가 옛날에 알렉산드르 3세라고 아마 전에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이제 처형이 되거든요. 거기에 요 레닌 형제들이 전부 혁명으로 뛰어들어요. 그래가 마르크스주의에 심취를 해가지고 혁명하자, 노동자들의 사회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짜르를 피해가지고, 러시아 정부를 피해가지고 독일이나 북유럽 쪽에 도망가 있다가 독일에서 얘를 구슬려서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기차를 태워가지고 러시아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보냅니다. 독일이 보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4월 태제가 일어나는데도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월 혁명이라고 해서 볼셰비키라고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다수파 볼셰비키, 소수파 멘셰비키 이렇게 나누는데, 이 볼셰비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혁명을 일으켰고요. 임시정부를 해산시킵니다. 볼셰비키가 좀 더 급진적이고 멘셰비키는 좀 더 부드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를 해산시키고 1918년 3월 독일과 브레스토 리토프스크, 이름 길다, 조약을 맺어서 독일과 강화를 합니다. 이거는 연합국에 엄청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이것 때문에 러시아, 그러니까 이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노? 손해를 많이 봅니다. 네, 그렇게 돼요. 이때 당시에 독일과 강화를 하게 되면서 독일한테 많은 땅을 내주게 되고, 그 땅이 나중에 독일이 망하고 나서 전부 독립국으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데지 싶어요. 네, 그런 데 새로운 신생국이 생기게 되지요. 자, 그래가 독일과 강화해서 어쨌든 전쟁 끝내요. 왜? 전쟁 끝낸다 그랬잖아. 얘들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그리고 이후에 선거를 하는데, 문제는 레닌의 볼셰비키가 인기가 없었나? 4분의 1밖에 투표를 못했어요.
4분의 1 득표. 4분의 1밖에 못 얻었어. 그래서 야이씨, 뭐 이거 다 선거 무효야 하면서 모든 거를 무력을 해산시키고 나니까 당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적군과 백군, 적백내전입니다. 당연히 적군은 이 사회주의 쪽이겠고 백군은 나머지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도 영향을 주냐면은 우리나라 독립군이 무기를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적백내전의 영향이 커요. 얘들이 전쟁하고 나온 무기를 갖다가 처리 곤란하니까 우리한테 막 넘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군이 무장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NEP 권력을 잡고 나서 뉴 이코노미 팔리시라고 해가지고 신경제 정책을 추진해서 이 사회주의 정책을 레닌이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변화를 주는 거죠. 개인 기업과 어떤 자본주의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 이후에 1922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소비에트 연합,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부르는 소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엄청 영향을 주지요. 됐지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네요.